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제 어제 시험 봤던 113회 전산 회계 1급 기출문제. 어제 이론 해설 강의는 했죠. 사실은 원래는 실무를 먼저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도 실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론을 풀어야 됩니다. 이 순서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론 중에 어제 한번 좀 특이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안 보셨나 아직? 어쨌든 이론을 풀다가 15개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막히거나 예상 외게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머릿속 하얘지고 땀 삐질삐질 나고 가슴 콩닥거리고 손 떨리고 해가지고 실기가 안 돼요. 어제는 이제 시험 보자마자 일단 이론 혹시나 뭐 가다반에 문제 있나 이것 때문에 먼저 강의를 찍었지만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실무를 먼저 푸세요. 아셨지요? 자, 실무를 하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백데이터는 원래 확정 답안 발표 때, 즉 2주 후에 되거든요. 4주 후에 봅시다. 이온 그게 아니고 2주 후에 확정 답안이 나와서 백데이터로 이제 제대로 된 백데이터로 그 해설 강의하는 건 2주 후에, 그러니까 지금 6일, 7일이니까 오늘이 아마 22일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촬영이 될 건데 오늘은 기존 시험의 백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살짝 거래처명 정도만 바꿔 가지고 저 연습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회사가 해송상사고 해송상사로 바꿔 놨어요, 제가. 지금 강의 듣는 백데이터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 예전 시험 거다. 착오 없도록 바랍니다. 갈게요. 자동차 부품 제조 도소매업이고 중소기업이다. 24년 회계연도죠. 어쩌고저쩌고 넘어가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일반기업 회계기준, 전산회계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고요. 문제 순서대로 진행하랍니다. 자, 1번 갑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그리고 저 기초정보관리인데 회계 2급 때는 총 18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1급이니까 10점으로 줄었죠. 그래도 공짜죠, 공짜. 자, 먼저 거래처 등록. 이건 진짜 공짜입니다. 계속 어디 갔니? 거래처 등록 메뉴 찾아가서 구탱이로 밀어놔도 어차피 잘 안 보이죠. 자, 문제 띄워놔야지. 참, 저 문제지 띄워놔야지. 이렇게 자꾸 가리니까 이게 쪼만하게 하면 배지도 않고, 그래서 저 문제 이제 듀얼이니까 오른쪽에다 띄워놓고 할게요. 저는 어쨌든 여기다가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진짜 백데이터 아니랬죠. 자, 코드 777로 입력하라고 그랬고, 회사 이름은 뭐다냐? 슬기로운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거래처용 동시니까 숫자로 3 또는 탭 그래 놓고, 사업자 번호가 253813578, 대표자 명이 누구다냐 했더니 김슬기, 김슬기.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주소도 있네.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슈? 우편 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함이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눈치 학상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아니면 검색을 해보면 F2번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가 어디 가냐? 중앙대로 띄고 663 부산 부전동 663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딱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좀 신경질 나거든요. 그 옆에다가 바로 그냥 문제 있는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부전동은 위에다 쓰나 밑에다 쓰나 상관없어요. 그런 건 채점 안 합니다. 공짜.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그랬고, 대체 적요하래요. 코드 번호도 고맙게 나와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이건 닫고 이제 메인 메뉴 가서 어디 갔지? 뭐였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어서 회사 코드가 무엇이라고라? 134를 딱 치면은 가지급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체 적요 8번이니까 밑에 여기구나. 대체 적요 여기 오른쪽 이거 이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밑으로 가지요이. 여기다 8 치고 엔터. 그래 놓고 문제에 주어진 대로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엔터 치면 끝납니다. 나오시면 돼요. 끝. 공짜 3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게 문제죠.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원래는 원, 손, 이익여금, 재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재인데 재 이런 발음이 좀 이상하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손이제로 했는데, 문제 잘 보시면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면 된대요.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장 즉 500번대 임금을 판관비 800번대로 801번으로 잘못 적었네. 결국은 손익계산서와 이 원가명세서 금액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영향을 안 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자, 먼저 어디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원가명세서로 갑시다. 원가명세서에 그러면 임금이 어머나 임금이 여기 있는데 220만 원이 판관비로 가버렸잖아요. 바꿔 말하면 220만 원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220을 더하면 47200인가? 금방 얼마였지? 200 맞죠?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뀌었죠? 제품 제조원가가 400780. 제가 어제 이거 맞추느라고 이 숫자 맞추느라고 애썼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숫자만 나오게 제가 어떻게 고쳤어요. 400780 요거를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냥 이렇게 구탱이로 밀어놔 이렇게 그래놓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로 가서 여기 지금 제품 매출원가 여기 제품 제조원가가 조금 아까 밀어놓은 거 요거 400780이잖아요. 요걸 고치면 되지. 400780 그리고 나오시면 끝. 요걸로 끝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자, 됐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손이 이제 순서로 다 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필요 없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 딱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들끼리 금액이 여기서 빼고 여기서 더하고 아니구나. 안 끝났구나. 손익계산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제조원가는 고쳤는데 문제는 여기 급여 800번대 급여로 들어가 있잖아요. 220만 원이. 그럼 여기서 220만 원 빼야지. 220 빼면은 84300 이렇게 바뀌었죠? 그거까지 해줘야 되네. 자, 8430 요거 그죠? 요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 요거 임금을 수정하고 급여를 수정하는 거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를 이게 400780으로 바꿔준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손대는 거 요거 세 개죠. 요거 세 개. 당기순이익은 그냥 뭐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괜히 닫았네. 당기순이익은 끝에 제가 이거 맞추느라고 고생했슈 어제. 넘어가요. 자, 그래서 틀린 거 뭐가 틀렸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자, 이제 갑니다. 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일반 전표임요. 당연히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죠. 부가세 고려하지 않아야 되고 혹시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잘 안 비이겠지만 자,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는 걸어라. 그 다음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적어라. 그 다음 500번대랑 800번대 구분해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써라. 이런 식으로. 자, 1번 갈까요? 1번 가면은 상소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러는 순간 머릿속에는 당좌예금 102. 우리끼리는 102. 제발 진짜 자주 쓰는 코드는 외워라. 진짜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이 정도 외우시고 108 외상매출금, 110 미수금 이제 받으러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그리고 120 미수금 그 다음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여기까지는 진짜 맛만 있으면 1분이면 외워요. 물론 금방 까먹겠지. 근데 조금 이따 또 외워. 1시간 뒤에 또 1분이면 까먹어. 또 하루 뒤에 또 외워. 이런 식으로 서너 번만 하면 솔직히 못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800번대 1번 급여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인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제 그 프로그램도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계정 과목이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비죠. 접대비.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진짜 그냥 외워야 돼 무조건. 그리고 감가상각비 818 대손상각비 84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더 좋은데 진짜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거 다 합쳐봤자 몇 개예요? 이거 다 합쳐봤자 13개. 이 정도는 외워야지. 이 정도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겠지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 같은 거 이런 건 자주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상품 제품 이런 것도 외우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외워라.
이거를 당좌 치는 사람하고 일공이 치는 사람 결론은 똑같지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여러분의 격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뻥 아니고 격이 달라집니다. 제발 좀 이런 거 외우시고, 결론은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 저는 이것도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계정 코드도 외우지만 여러분은 못 외워도 좋아요. 선급금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끔 아직도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헷갈리면 아니 되지요. 계약금을 주는 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는 건 선수금. 요건 부채지요. 그죠? 결론은 자 일단 일반전표로 가야죠. 자 일반전표 여기 일반전표로 가서 7월 15일 자 이쪽으로 좀 당겨 놓고, 그래도 어차피 안 비어. 그죠? 근데 이거 화면을 줄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줄여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잘 안 보여. 일단 좀 줄여도 이 정도는 보이겠죠? 날짜 072로. 그리고 이런 거 시험 볼 때는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진짜 백데이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짜야 가짜. 기존의 거를 제가 살짝 고쳐놓은 거예요. 어쨌든 다시 없었다고 치고 어느 변부터 입력하든 상관없죠. 자 근데 돈 현금 예금 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대변에 당좌 예금 102 이거를 당좌 치고 엔터 쳐도 되죠. 물론 심지어 어떤 사람 당좌 예까지 계속 치죠. 금까지 치는 사람이 있어. 나올 때까지. 물론 그래도 결론은 똑같지만 깝깝하지요. 깝깝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이 선급금. 저는 자주 쓰니까 선급금을 알고, 여러분은 뭐 몰라도 좋은데 선급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이럴 때도 일머리 없는 사람은 가로 열고 줄을 치고 있어. 화한장 아시겠죠? 그냥 상수를 쳐야지. 여기다 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막 이러면서 막 자판 치는 거 보면은 답답해 죽어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 있을 텐데 가슴에 발을 놓고 좀 찔리는 사람은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러지 말고 제발 입력할 때는, 물론 처음에 거래처를 등록한다면 괄호 치고 해야지. 근데 검색할 때는 시프트 누르고 가로 열고 또 시프트 누르고 가로 닫고 막 난리가 나. 손가락 쥐나 막. 환장 아시겠어 진짜. 좀 찔리는 사람 있으면 빨리 고쳐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4억을 이걸로 할까? 자 4억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9억 원이네.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어라.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어라. 9억입니다. 만기 6개월짜리 은행에서 차입했어요.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그리고 선이자, 미리 뛴 이자 3,600만 원 미리 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차변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고, 차입금은 부채니까 부채는 대변에 가야죠. 대변에. 그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전표, 즉 보통예금 따로 적고 선급비용 따로 적고 하지 말고 하나로 묶고, 그리고 선이자는 선급비용 처리하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냥 이자 비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 해도 돼요. 또는. 근데 여기서는 선급 비용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이걸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서는 물론 답이 써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이제 이건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입력해야지. 날짜가 8월 5일. 제가 이 날짜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다행이다. 자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자 부채니까 대변 차입금부터. 차입금 하면 단기 차입금이 먼저 떠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우리은행 있어요. 우리은행. 진짜 그 거래처 우리 쳤을 때 우리은행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있었나 없었나 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은행만 뜨게 만들었어요. 제가. 금액은 9억 원. 900 플러스 엔터 9억 원. 그리고 차변에 중요한 거 보통예금 먼저 하지 말고 여기 숫자 써 있는 게 9억 원하고 3천 얼마지 이자잖아요. 이자. 그럴 때는 분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자부터 써요. 물론 선급 비용으로 써야죠. 선급 비용. 이 말이 없었으면 이자 비용입니다. 요거를 3,600.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 쓰면 자동 계산되잖아요. 이걸 암산하지 말고 계산기 누르지 말고 바쁘다며. 시간이 없다며. 그래놓고 이거 계산기 들고 900 빼기 3 그러지 마요. 그냥 있는 것만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뜹니다. 아셨지요?
아셨죠? 그래서 실기는 저한테 배우는 사람은 진짜 복권 맞은 줄 아세요. 로또 1등은 아니에요. 로또 2등 정도는 맞은 거로 생각하시고 진짜 평생 어디 가서 욕 덜 먹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얘는 또 뭐다냐? 먼저 9월 10날 임차 보증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임차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대. 보증금이 원래 자산이에요. 차변에 있었어.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있었는데 작년에 미지급금 즉 집세가 밀렸네. 집세가 밀렸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이제 원래 작년에 임차료 비용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었단 얘기인데 이 돈을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깐 거죠. 보증금에서 깐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원만 돌려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증금이 자산이었다는 점, 차변에 있었었다는 점만 알면 이제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다. 날짜 0910. 여기도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 그럼 대변으로 보증금부터 없애줍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인데 거래처가 써있죠. 거래처가 써있잖아요. 그럼 눈치학상 대운이라고 쳐야 되겠구나. 채권채무니까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는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못 냈던 미지급금 253 이것도 거래처가 대운이죠. 대운 치면 되고 이 금액이 100만 원. 작년에 밀려서 못 낸 거 오늘 까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103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됐죠? 여기서 엔터 치고 이러지 말랬죠. 이런 거 위에 줄이 따로 복사되고 이런 거 지저분합니다. 시험 볼 때는 물론 상관없지만 무조건 엔터 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무 나가면 욕 더럽게 먹어. 그리고 결론은 같이 일 못해요. 사소한 게 쌓여서 결론은 나중에 일 못이야. 진짜로 잘려요. 넘어가요. 재계약 안 해. 넘어가. 그 다음 외상매출금 중에서 130만 원이 보통예금 입금. 외상값 받을 건 250 얼마인데 오늘 받은 건 130이잖아요. 그럼 다 분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요것만 분개하면 돼요. 요것만. 그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외상매출금 없어집니다. 이런 분개는 이거 다 메모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도 저 답이 있어서 답을 제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도 저 평상시 제 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도 외상매출금하고 보통예금 이런 것만 딱딱 체크하는 거지. 딱딱 체크하고 바로 입력하는 거죠. 이거 쓸 시간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은 답답해 죽어요 진짜. 아니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이 왜 부족해. 시간이 남아도는데 자기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둥?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없을게요. 자 그럼 넘어가요. 그래서 날짜 10월 20일 날짜 10월 20일 자 그리고 돈 들어왔다. 들어오면 차변에 보통예금 먼저 보통예금 130 여기 아니지 참 130만 원 적고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 그리고 채권채무에는 거래처 거래라 영광 끝 된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253 중에 오늘 받은 건 오늘 이거 처리하고 나머지가 120 얼마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으면 되지. 오늘은 얘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장기투자. 장기투자 목적이네. 보통주 주식을. 그러니까 이거 매도 가능 증권이 딱 떠올라야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좀 이따 이거 할 거예요. 자 주식을 2,000주를 주당 만원 2천만 원. 2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수수료. 이 문제 포인트는 수수료다. 수수료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돈 나간 거 보통예금, 돈 나간 거 대변 보통예금 103. 중요한 거 수수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즉 원가에 산입하느냐, 비용 처리하느냐. 원가에 산입이죠. 원가에 산입. 물론 답이 밑에 보이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단기 비용이잖아요. 단기 비용이고 그리고 우리 실기하니까 실기에서는 900번대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머리에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 문제는 결론은 장기 투자니까 매도 가능해요. 주식 매도 가능. 주식 장기 투자할 때는 매도 가능. 단기 매매 단매 매도 가능 매가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보 걷기 아니고 만보 그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날짜를 11월 29일이었나? 11월 29일 자 글자가 밑에 있네. 11월 29일 날 자 돈 나갔어. 대변에 보통예금 103 얼마 나갔냐? 원래는 2천만 원
근데 거기다 수수료 24만 원도 같이 줬으니까 2024 여기 아니지 참. 20240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변에 매도 찍고 딱 엔터를 쳤더니 매도 가는 증권이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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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아느냐? 어떤 거죠? 뭔 얘기예요? 지금 123하고 178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123하고 밑에 있는 178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건 유동자산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유동자산, 정확히는 그 중에 당좌자산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는 기본은 투자자산이잖아요. 기본은. 그래서 178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그게 포인트입니다. 밑에 거 요걸 선택해야 돼요. 참고로 자 메인 화면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가보면 잘 보이실라나 몰라도 여기 당좌자산 쪽에 여기도 잘 째려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뜹니다. 자 여기 123번하고 124번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떠요. 지금 우리가 열은 데는 당좌자산 쪽을 열었어요. 근데 아래쪽에 투자자산을 클릭해보면 그 사이에 거기에도 여기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투자자산을 열었고 178번하고 181번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자산 분류가 달라. 자 이거 뭔지 모르면 저한테 수업 안 들은 거죠.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이거는 코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123번 쓴 사람은 땡 틀린 겁니다. 오답 3점 날린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12월 8일 날 수입한 요즘에 요렇게 문제마다 이렇게 증빙 같은 거 거래 증빙 같은 게 첨부되는 게 원래 AT 시험이잖아요. 근데 AT 시험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게요. AT 시험도 응시자가 좀 많이 늘었죠. 더군다나 이거 다 비대면이나 집에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론 귀찮아. 저기 웹캠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켜가지고 자기 시험 보는 거 비치고 있어야 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1년에 10번인가 보잖아요. 징그럽게 많이 봐. 매달 봐 매달. 어쨌든 AT도 많이 보니까 의식하는 겨. 이런 거 막 써있는 겨. 우리 시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쨌든 수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냈대. 보통예금에서 103 보통예금이 나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세금 낸 거야. 세금 낸 거 어떻게 처리하냐. 매입할 때 수입이든 매입이든 엉덩이나 방댕이나 산 거잖아요. 매입할 때 부대비용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이 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 같은 건 전문용어로 하면 환급 불가능한 환급되지 않잖아요. 환급 불가능한 세금이잖아요. 환급 불가능한 세금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상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 이건 공짜예요,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공짜입니다. 날짜 12월 8일, 12월 08일. 그리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근데 웬만하면 돈부터 해라. 돈, 현금 예금. 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간편 분계법.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 금액은 여기 문제 여기 7560 써 있잖아요. 7560. 그리고 차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끝났네. 자,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줄여서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부가세는 독립세와 부가세 할 때 부가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가세라고 하니까 어쨌든 부가세가 관련됐고요. 여기 입력시 유의사항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정독하세요.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적용입력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는 걸어줘라 08번.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해라. 만들어 쓰지 말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니까 하단 분계까지 꼭 입력하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을 1번 주는 거 1번 여 있죠. 뭔 소리인가 모르면 저 실기 강의로 오세요. 저 위쪽에 보이죠? 김쌤 전산에게 네이버 카페에 김쌤 전산에게 찾아오세요. 강의 들으세요. 자 1번 8월 10날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 정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과세 유형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증빙이지. 뭐시라고요?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증빙이죠. 증빙. 여기 보니까 영업부로부터니까 800번대라는 힌트겠고
근데 그게 아닌데 송호품이네. 송호품이네. 그럼 송호품 800번 떼었지. 비용이니 800번 떼고 송호품을 90만 원에 95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요. 현금으로 구입했대.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그리고 우리가 쓸 거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증빙이 뭐요? 세금 계산서. 그럼 과세 유형은 과세지 뭐. 과세 매입과세 50일 과세. 그리고 송호품은 자산 처리한대요. 그럼 송호품이지 뭐.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그럼 800번대 830 송호품비가 되겠죠. 저는 뭐 자주 입력하니까 830도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외우라고 안 할게요. 아까 써드린 최소한의 자주 쓰는 것만 외워도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지. 메인 매출 전표 나와라. 메인 매출 전표. 자, 얘도 좀 줄여놓고 할까요? 조금만 줄여도 되겠죠? 조금만 줄여도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0810. 매입과세 51번. 품명은 안 써도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러나 송호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습관 들여야 돼요. 물론 요거 쓰는 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10대 개만 외워도 시간이 부족할 일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 사소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지. 요거 송호품 입력한다고 시간이 부족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아까 95만원. 거래처가 누구였더라? 산양산업. 제가 거래처만 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처만 뜨게. 그리고 전자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주고, 그다음 현금 거래니까 여기 분계 유형에서 밑에 보면 분계 유형에 요거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기껏해야 요건데 현금 외상 혼합 카드, 현금 혼합 외상 카드, 뭐 현금 외상 카드 혼합, 이거 4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헷갈린다고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헷갈려요. 저 그냥 무조건 혼합으로 할래요. 근데 요거 가지고 헷갈린다면 결국은 회계 업무 못 봅니다. 결국은 이거 얘기했던 친구들 취업 이쪽으로 못했어요. 다른 쪽에 일합니다. 물론 회계 쪽에 안 하고 다른 쪽 일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상관없어. 근데 회계 쪽 일하고 싶으면 요런 정도. 전액 현금 거래, 전액 외상 거래, 즉 상품 재고자산 외상 거래, 그리고 전액 카드 거래, 이럴 때는 이걸 주는 게 쉽게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걸 안 쓰면 내 손해죠. 그죠? 현금 거래 1번 줍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를 뭐 샀죠? 송호품이지. 자산 처리하려 했으니까 송호품으로 써주는 거죠. 만약에 비용 처리했으면 800번대 송호품 B입니다. 끝났죠?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대변에 현금은 입력할 필요 없어요. 여기 현금해도 되고 혼합해도 돼. 이런 건 채점 안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밑에 분계만 맞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건 현금 입력 안 했잖아요. 입력 안 했지만 여기 현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대변에 현금이라고 이미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넘어가요. 자, 이것도 AT요. 그러니까 AT 시험 의식하느라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제가 롯띠한테 샀어요. 부품 KT 거시기를 샀어. 어음 발행했나 보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내구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럼 영세지 뭐. 영세 12번. 사왔구나. 52번. 팔았으면 12번, 사왔으면 52번. 어쨌든 영세죠. 영세. 아니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지. 롯데상 원재료를 매입했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증빙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영세. 그리고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발행했다. 지급어음 252.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252. 끝. 이걸로 끝났지. 그럼 바로 날짜를 거시기 8월 22일. 매입 쪽에 영세 52번. 품목은 부품 이런 거죠. 원래 진짜 실무라면은 그 다음에 써 있는 거 KT 이런 것도 다 써야 돼. 진짜 실무라면 01234 이것까지 써야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냥 부품. 물론 아예 안 적어도 됩니다. 아예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부품 정도. 왜냐하면 나중에 누구라도 나중에 이 전표를 딱 열어봤을 때 이 돈이 뭔 돈이냐, 이 거래가 무슨 거래냐 알아야 되는데 그때 품목이 없으면, 적요가 없으면 이거 뭐냐 나중에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누가 알아 이씨 이렇게 하면서 머리털 다 뽑혀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자 넘어갑니다. 3400
거래처가 롯띠 띠만 쳐 한영키 언제 눌렀지? 띠만 쳐도 되겠죠. 띠자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전자여 1번 영세율 여기도 전자 붙어있죠. 전자여. 그리고 분계는 이게 어음이니까 현금 외상 카드 아니잖아요. 그럼 3번 혼합 주고 기본 세팅 원재료 원재료 맞는데 원재료 샀잖아요. 그 원재료는 냅두고 줄 바꿔서 대변에 뭐였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252 끝 됐죠? 끝 되겠습니다. 부품 원재료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도 하나야. 아이고 이 그림을 주니까 하나지. AT 그래서 AT 시험 볼 때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또 나왔어. 계산서야. 그럼 계산서 보는 순간 계산서를 보는 순간 면세가 떠올라야 되겠죠. 물론 파는 거면은 13번 사는 거면은 53번이겠지.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 우리 직원이야. 거래처 직원 아니고 거래처 여기 있네. 거래처 선물도 있네. 접대비. 근데 바뀌었다고 그랬죠?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어쨌든 우리 직원 거하고 거래처 직원 거하고 선물을 샀어. 그럼 53 면세겠죠? 근데 여기 멸치잖아요. 멸치가 농축수 임산물이잖아요. 농축수 임산물이니까 면세죠. 부가세 안 붙잖아요. 그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 메인 면세 되겠죠. 끝. 자, 이걸로 입력합니다. 그럼 이것도 자 일단 날짜가 8월 25일 매입 쪽에 면세니까 53번. 이건 이 오른쪽에 써 있으니까 여기 밑에 다 써 있잖아요. 매입 쪽에 해당되는 과세 유형, 매출 쪽에 해당되는 과세 유형 밑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 여기다 품목을 적을 때 이거를 다 적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마른 멸치 세트 아니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단가가 똑같으니까 8개 어차피 이건 채점 안 합니다. 채점 안 하니까 그냥 80만 원만 적어도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80만 원만 적어도 돼요. 현금. 근데 여기는 현금이지만 문제에 보통예금 써 있잖아요. 여기 보통예금이라는 칸은 없으니까 그 현금 써 있어요. 근데 이 현금을 주면 안 돼요. 문제에 써 있는 요걸 줘야 돼. 보통예금.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서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송강. 거래처 송강수산이었고 그리고 전자입력. 전자계산서니까 1번 줍니다. 전자계산서 전자 있어요. 전자 줘야 됩니다. 분계는 혼합 줍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두 개로 해야죠. 우리 직원들한테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죠? 800번대 복리후생비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거래처 직원 줄 거니까 접대비였는데 보세요.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잖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접대비가 아니에요.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여기 프로그램 메인 화면 이런 여기 최신 버전 어디 갔네. 메인 화면 안 뜨네. 메인 화면. 참말로. 최신 버전으로 떠야 돼요. 최신 버전. 그래서 여러분이 K의 버전이 여기 2024 0308로 돼 있는 거 최신 버전. 저기 자격증 우리 한국세무사의 자격증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에 안내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해놓으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복리후생비가 80이 아니지.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이니까 우리 직원께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고 그리고 거래처 직원한테 줄 건 30만 원이고 합쳐서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면 끝입니다. 현금 쓰면 안 돼요.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칸이 없기 때문에 현금란에 쓴 거지.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건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송강수산이 나한테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그럼 나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을 해줬으면 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쏴준 거죠. 보통예금에서 쏴주고 상대방은 돈으로 받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받은 거 맞는 거예요. 얘 보고 현금 적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또 한 페이지 넘어가? 신난다. 또 나왔어. 진짜 AT 시험인지 전산회계 시험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똑같아.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보이죠? 내가 또 받았네요. 내가 해송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받았네. 샀어. 그럼 과세죠. 매입과세. 그럼 52번이겠네. 매출과세면 11번, 매입과세면 51번인데 업무랑 관련 없대. 이런 딱 그럼 불공이네. 그럼 과세가 아니라 불공제. 54 불공이죠. 그럼 딱 봐도 업무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노트북을 21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그럼 외상 매입금 251
쓰면 안 되죠. 거래 저기 업무랑 관련 없는 거니까 미지급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벌써 아까부터 봤으니까 그다음 가지급금을 사용하고 거래처 입력하래요. 대표자 황동규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중요한 건 불공제예요. 날짜가 10월 15일 10월 15일이고 매입 쪽에 불공 54번 품명은 대표이사 이사 뭐 노트북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수량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수량은 안 써도 되죠. 당연히 21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상해전자였고 그리고 전자입력 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그리고 사유 F2번 눌러서 뭐 여기 이미 사업무관 써있네. 이미 사업무관 기본 세팅으로 돼 있네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고요. 여기도 바뀌었어요.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버전 아직도 안 받았으면 받아야 돼요. 여기 3번이 원래 뭐라고 써 있었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 이렇게 써 있었어요. 비영업용. 그리고 4번이 접대 관련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업 업무 추진비 어쩌고저쩌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실기 화면이 바뀌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사업무관이니까 2번 그냥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외상이었으니까 외상주냐 2번. 그건 아니지. 그건 재고자산일 때.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거래일 때는 외상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혼합이에요. 그럼 헷갈리잖아. 에이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진짜 회계 못 보죠. 회계 못 합니다. 회계하고 싶으면 회계죠. 회계하라. 천국 가고 싶으면 그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헷갈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기본 세팅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가지급금. 그리고 돌아와서 거래처를 대표이사 동규로 바꿔줘야 돼. 동규로 황동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황동규가 다른 데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아마 세무사회 쪽에 황동규라는 분이 계시는겨. 넘어가고 대변에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래시오. 미지급금 됐죠 여기? 미지급금 황동규 가지급금 사업무관 2번 선택하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개인 소비자 김은우 차은우가 아니네. 김은우한테 개인 소비자한테 제품을 77만원에 부가세 포함돼서 판매했어요. 매출과세지 아닌가? 증빙 못 봐. 카드구나. 카드니까 카과지 카과. 매출 쪽에 카과 17번인가요?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래. 근데 이 얘기가 없어도 이미 오래됐잖아요. 재고 자산 거래는 카드 거래할 때 외상 매출금 해라. 재고 자산 거래에서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으로 해라. 이건 오래됐죠. 벌써 2, 3년 됐어요, 이제. 아주 옛날에는 미수금으로 했죠. 카드 대금을. 근데 지금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증빙이 카드니까 카과. 매출 쪽에 카과입니다. 날짜 11월 4일 날. 11월 04일. 매출 쪽에 카과 17번 요거. 분명은 제품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건별 가과형과 건별 가과형과는 공급 대가잖아요. 공급 대가 77만원 적으면 잠깐 포함 맞구나. 부가세 포함이야. 포함된 77만원 그냥 적으면 적으면 갈라지죠. 만약에 부가세 별도였다. 그럼 77만원 곱하기 1.1 해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거래처가 은우라는 이름을 붙이네. 떨려가지고 김은우. 그 다음에 카드사 아니죠? 카드로 적혔나 보다. 제가 너무 줄여서 옆에가 안 보이네. 그죠? 여기 전자는 아니고 분계를 카드를 줬나 봐요. 카드가 카과니까 카드가 자동으로 떴구나. 카드사가 뜬 거구나. 카드사 죄송해요. 뭐 미친 샜네. 카드 입력을 안 했네. 에이. 요건 못 봤네요, 제가. 카드를 못 봤네. 죄송해요. 농협 카드로 합시다 그냥. 그래요? 넘어가요. 이해하시죠? 뭔 소린가? 제가 백데이터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랬잖아요. 제가 어제 거래처만 보고 했는데 거래처 김은우만 봤어. 김은우만 보고 신한카드를 못 봤네요. 농협카드로 합시다. 그냥 넘어가요. 그래놓고 카드 거래는 카드 4번 딱 주는 순간 여기 농협카드가 아니라 원래는 신한카드지만 카드사를 자동 바뀌고 외상매출금 자동 세팅이죠. 외상매출금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의 부가세는 자동으로 뜨니까 냅두면 됩니다. 자, 농협카드 보지 마시고 신한카드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진짜 백데이터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이 소리 못 알아들으면 회계 못이야. 회계 못이야. 센스 있어야지 그 정도는. 죄송해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진짜 AT 시험하고 똑같네.
AT 시험 이렇게 문제마다 증빙이 있잖아요. 카드 전편에. 그리고 날짜가 12월 4일. 근데 우리 시험은 12월 4일 써놓고 시작하지. 근데 AT 시험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고 여기서 찾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돼. 80만 원에 8만 원. 근데 뭐냐 했더니 뭐예요 이거. 제조분이가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기계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원상 회복이라는 단어.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수익적 지출이 떠오르느냐. 수익적 지출이니까 결론은 비용 처리해라. 그냥 수선비니까 수선비. 그리고 제조부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로 처리하라. 이 소리죠. 뭐 카드 결제했대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카과죠. 매입 쪽에 카과 57번. 매입 쪽에 카과 됐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지만 말 나온 김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현형이에요. 그럼 신용카드는 카과고 현금 영수증은 현과잖아요. 근데 무조건인가? 아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거야. 업무상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카과나 현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플러스 불공제 사유 쉽게 얘기하면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은겨. 거래처 직원하고 술 마신겨. 그러면서 카드 긁었어.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당연히 불공 54 이러면 되지. 아이 별걸 다 물어봐. 이씨, 내가 그것도 물을까봐? 에이씨.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일반 전표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줘야 됩니다.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불공이 아니에요. 불공이라는 건 54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54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불공제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장사 안 했지. 강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강의 1, 2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불공 사유를 잘 외워. 불공 사유는 잘 외우는데 그것만 외워. 앞에 뭐가 있는지 이거 신경 안 써. 그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게 수선비가 아니고 거래처 직원하고 술 마신겨 88만 원. 비싸게 먹었네. 수산이 아니라 수선이라 그렇죠. 어쨌든 횟집 가서 80만 원어치 그래도 너무 비싼데. 어쨌든 그렇게 먹었어. 그러면 이건 불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일반 전표에 접대비가 아니라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바뀐 거 빨리 얘기해야 돼요. 바뀐 거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건 수선비에 수선비 12월 4일로 갑니다. 12월 04일 날 가서 자 매입 쪽에 과세니까 매입 과세 51번 카과 미쳤나봐. 카과 57번 그리고 품명은 뭐 기계 수선이라면서요. 기계 수선비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88을 그냥 써야 되나? 아니면 80에 8을 써야 되나? 88 써야죠. 건별 카과 현과 건별 카과 현과는 공급대가잖아요. 88만 원 적으면 버튼이 더 눌러졌어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될 때는 이 줄을 확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80만 원에 8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제가 엔터를 친다는 게 플러스 키가 눌렸어요. 자,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뚝딱 수선이었죠. 뚝딱 수선. 그래놓고 거시기 카드사 F2번 이게 하나카드네. 하나카드. 아까 신한카드가 있었는데 그건 없네요. 어쨌든 하나카드요. 이건 됐죠. 그 다음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는 카드 하는 순간 하나카드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하나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고 미지급금 자동으로 뜨네요. 고마워라. 그 다음 기본 세팅 원재료를 바꿔주면 되죠. 뭘로? 수선비로. 수선비. 그리고 몇 번대로? 500번대로 바꿔주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매입 쪽에 카과였고 수선비 500번대 제자 붙은 건 500번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참 우리 시험이 워낙 관대하여 원래는 미지급금이에요. 당연히 미지급금인데 미지급 비용을 써도 맞다고 해준대요. 즉 차변에 물론 500번대지만 제조원까지만 수선비라는 비용 항목이 돼 있잖아요. 비용처럼 돼 있죠. 정확히는 원까지만 차변이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한 것도 맞다고 해줍니다. 근데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전산회계 시험 하나뿐이에요. 전산회계 시험에서만 관대하게 처리하지 다른 시험에서는 틀린 겁니다.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달라요. 아예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맞다고 합니다. 왜? 수십 년간 그냥 맞다고 했어요. 실무에서 관행이야. 실무에서 원래 이렇게 해요. 그냥 실무에서는 솔직히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뭐 이런 카드 결제할 때 미지급 비용 쓰는 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실무에 나갔을 때 미지급 비용 쓰네? 아 그럼 같이 쓰면 되고 미지급금 쓰네? 그 미지급금 쓰면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저는 늘 뭘로 했죠? 원래는 이거죠. 당연히 이겁니다. 근데 쉽게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는 거다? 원래는 결산 때. 결산 시 비용에 미지급 쓰는 게 그때 미지급 비용 쓰는 거예요. 그때 평상시 쓰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요. 됐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끝났네. 그럼 일단 너무 또 길으면 또 여러분 도망갔죠? 벌써 도망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잠깐 4번부터는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